1학년 수학의 가장 마지막 단원인 순열과 조합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단원인 순열과 조합은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올라가시면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아주 기본 개념이 될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입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확률과 통계에서 더 심화되고 더 넓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울 때 이어지니까 지금을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인 경우의 수를 다룰 거고요. 우리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웠을 때 그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확률 내용을 복습하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영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직접 세는 걸 말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일일이 세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셀 때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고 각각의 법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금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합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구체적인 한 문제를 통해서 합의 법칙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언제 사용돼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과서에 있는 문제 똑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교과서 참고하실 분들은 교과서 255쪽 펴주시면 되겠고 한번 바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네요. 주사위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모두 구해보라 라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주사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눈의 수가 많이 나와봤자 눈의 수의 합이 최대인 경우는 12까지밖에 안 돼요. 최소는 몇이죠? 1이 나왔을 때 2밖에 안 되겠죠. 즉,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의 범위가 2부터 12까지예요. 그 합이 근데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몇 개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2부터 12 사이에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5와 10밖에 없을 거예요. 5와 10뿐이겠죠. 그러면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일단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의 수의 합이 5이려면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주사위랑 뒤에 주사위로 구분을 해볼게요. 앞에 주사위가 1이 나오면 순서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앞에 주사위가 1이 나오려면 합이 5이려면 뒤에 주사위는 4가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건 4,1이랑 다른 경우의 수예요. 이건 앞에 주사위가 1인 거고 이건 뒤에 주사위가 1인 거니까요. 서로 다른 구분되는 주사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다른 경우라고 다르게 경우의 수를 세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띄워넣으면 안 되고 순서대로 가셔야지 중간에 빼먹는 게 없기 때문에 1을 한번 천천히 늘려볼게요. 자, 1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눈의 합이 5가 되려면 3이 있을 거고요. 앞에 주사위가 3이 나왔을 때 뒤에 주사위가 2가 나오는 경우, 앞에 주사위가 4가 나왔을 때 뒤에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 쓰실 때 지금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기준을 잡고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세셔야지 중간에 빼먹는 게 없을 수가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경우의 수 세실 때 반드시 기준을 두시고 크기가 있다면 순서대로 올라가는 순으로 혹은 내려가는 순으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1,9가 올 수는 없거든요.
주사의 특성상 눈이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제일 작게 올 수 있는 게 4,6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은 5,5고요. 그 다음에 또 늘리면은 앞에 주사의 개수를 늘리면 6,4. 이거 외에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총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두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총 몇 개다? 이제 세주시면 되겠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경우가 있구나. 7가지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우리도 모르게 합의 법칙을 사용했거든요. 자, 어떻게 사용했냐? 일단은 우리가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경우는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배운 집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를 사건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를 사건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합에서 배운 기호에 의해서 NA가 뭐죠? NA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모아뒀을 때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직접 세봤듯이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직접 세보니까 3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5의 배수랑 10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인데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5의 배수가 나오거나 5의 배수를 물어봤으니까 합이 5이거나 아니면은 10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경우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요. 5의 배수이거나 10의 배수이거나 우린 이 경우의 수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원하는 거였어요. 이걸 원하는 거였다고요. 왜요? 합이 5이거나 10이거나 둘 중 하나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합집합이 와야 되는 거죠. 합집합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원했고 우리가 집합 단원 배울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공식을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해야 되죠?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했죠? 그냥 4와 3을 더해서 7이라고 7가지라고 바로 답을 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지금 얘만 계산을 하고 이 부분을 0처럼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0이 된다. 조금 주목해서 봐볼게요. 교집합의 개수가 0이다. 즉, 교집합은 공집합, 아무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라는 거거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공통된 원소가 없다는 얘기고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2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합해줬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서 사용된 게 합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 지금 찾아냈듯이 언제요? 교집합이 없을 때. 즉 쉽게 말해서 2가지 사건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2가지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교과서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이 법칙을 합의법칙이란 이름만 안 붙였지 배우긴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합의법칙을 쓰려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이유도 없이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집합적으로 고등학교 와서 배운 집합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봤습니다.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 내용 한번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합의 법칙을 쓰실 때는 언제 써야 되는지 일단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언제 써야 된다고요? 바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사건 A와 사건 B를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바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언제 합의 법칙을 쓰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고요. 자, 여기 또는이 중요해요. 아까 합집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을 때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각각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합치면 된다는 건데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사건이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이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했지만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만 한다면 각 사건 뭐 A 또는 B 또는 C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전부 다 합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이걸 가지고 조금 중학교 때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56쪽에 있는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x, y가 자연수라고 돼 있고요. x 더하기 y가 3 이상 그리고 5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3 이상 5 이하니까 x 더하기 y가 될 수 있는 경우는 3 또는 4 또는 5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로 합쳤을 때 3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쌍으로 바로 적을게요. 합쳐서 3인 경우는 x, 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빼먹지 않으려면 크기 순으로 가볼게요. x가 작은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에 1이 오면 합쳐서 3이 돼야 되니까 y는 2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한 칸 늘리면 y는 줄어들고 이거 말고는 없겠죠. 자,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합쳐서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 x 더하기 y가 4인 경우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크기 순으로 갈게요. 1이면 y는 3이어야 되고 한 칸 늘리면 또 한 칸 줄어들고 또 한 칸 늘리면 3,1 이거 말고는 없겠죠. 왜요? x, y가 자연수니까 1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 가볼게요. 이번엔 합쳐서 5인 경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1,4, 2,3, 3,2, 그 다음에 4,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합쳐서 3인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왔냐면 두 가지가 나왔고요. 합이 4인 경우는 3가지, 합이 5인 경우는 4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뭘 원했냐? 3 이상 5 이하를 원했기 때문에 3 또는 4 또는 5인 경우를 각각 일단 따로 계산을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한 이 사건이 뭐인지를 따져봐야 되죠? 동시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따져야 돼요. 자, 근데 자연수 두 개를 합쳤는데 3이면서 동시에 4일 수가 있나요?
x와 y를 합쳤는데 3인 동시에 5일 수가 있나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어서 우리는 각각 따로 구한 거를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개수를 총 더하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합쳐서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두 자연수의 합이 3 이상 5 이하인 순서쌍의 개수는 총 9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사용된 법칙이 합의 법칙이고요. 합의 법칙을 쓰려면 전제 조건이 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를 돼야 되겠죠. 각 사건이 뭐였는데요? 각 사건은 두 자연수의 합이 3이거나 또는 4이거나 자체가 또는의 의미예요. 혹은 5이거나 또는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사건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되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이 다 없어져서 그냥 따로따로 구한 경우의 수를 합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으로 각각을 합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예제 1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 2번이고요. 영상 잠깐 멈추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연수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x, y를 곱했을 때, 두 자연수를 곱했을 때 4 이하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4 이하라 함은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 또는 3 또는 2 또는 1 그리고 더 작아질 수가 있나요? x, 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4가지 경우가 지금 생기고요. 4가지 경우를 일단 따로따로 나눠서 구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곱이 4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순서쌍이니까 크기 순으로 x가 제일 작은 1이라면 y는 곱해서 4가 되려면 4여야 될 거고요. 2이려면 2. 자, 3이려면 없죠. 왜냐면 자연수 중에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얘는 제외하고 한 칸 더 늘려서 4,1까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곱해서 이번엔 3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1,3. 그 다음에 2콤마는 안 되죠. 짝수가 아니라 곱해서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3,1 끝이네요. 자, 세 번째 경우요. 곱해서 2가 되는 경우 이제 느낌 오시죠? 1,2, 2,1 밖에 없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정확히 1 곱하기 1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쪼개서 구해봤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두 자연수를 곱해서 곱이 4 또는 3 또는 2 또는 1이기 때문에 그 1이 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 어디에서요? 이 또는에서 먼저 합의 법칙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게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냐를 따져봐야죠. 그 조건은 뭐였어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두 자연수를 곱했는데 4인 동시에 3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이걸 확인하시고 그럼 합의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어떻게 써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합의 법칙 말 그대로 합해주시면 돼요. 자,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3가지였고 곱해서 3이 되는 경우 2가지 2가 되는 경우 2가지 1이 되는 경우 1가지니까 전부 다 합해 주시면은 바로 8가지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합의 법칙이 조금 이해가 갈까요?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 여러 가지 사건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 A 또는 B 또는 C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쓰시면 되고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해결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잠깐 영상 멈추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민혁이는 한 개에 1,500원인 사과랑 2,000원인 배를 8,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려고 하는데 사과랑 배를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해서 과일을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사과도 사야 되고 배도 최소 하나씩은 사야 되기 때문에 사과의 개수를 x, 배의 개수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x랑 y는 1 이상인 자연수겠죠. 왜냐면 사과를 1.5개 사는 건 안 되잖아요. 사과를 루트 2개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국에 1 이상인 자연수, 즉 xy는 자연수다라는 가정이 일단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번 식을 세워봐야겠죠. 자, 1,500원짜리인 사과 X개랑 2,000원짜리인 배 Y개를 사서 8,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1,500원 곱하기 X 더하기 2,000원짜리 배 Y개 곱한 다음에 얘가 8,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8,000원 이하여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인 X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숫자가 너무 크네요. 하지만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몇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일단 100으로 뒤에 두 자리를 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15, 20, 80의 공약수인 5로 나눠볼까요? 5로 나누면 양변을 5는 어차피 양수니까 부동호는 유지가 되고 3x 플러스 4y가 5로 나누면 16이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xy가 자연수인 순서쌍 x, y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경우의 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항상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크기 순으로 가야 돼요. 크기 순으로. 자, 첫 번째 경우 x가 일단 1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x가 1이면은 3 플러스 4y가 16이라는 얘기거든요. 3 이항시키면 4y가 13 이하라는 얘기고, 즉 y가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4분의 13은 생각해보시면 4, 3, 10이니까 3점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왜요? x, y 다 자연수니까. x가 1인 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1, 제일 큰 3, 그리고 1, 그 밑에 있는 2,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1,1까지 되겠네요. x, y가 자연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1은 이미 가정이 돼 있는 상태고 1은 확정이 되고 1이 확정이 됐을 때 y는 4분의 1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가볼게요. x를 이제 점점 키워가야겠죠. 자연수니까 1부터 출발해서 x가 2인 경우 생각해볼게요. 2 넣으면 3이 6이죠. 6 플러스 4y가 16보다 작은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고 6 이항시키면 4y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즉 y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2분의 5는 2점 얼마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x는 2 고정입니다. y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게 2겠네요. 2는 고정이고 더 줄여서 2,1까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늘려가 볼게요. x가 3인 경우는요. 3 대입하시면 9죠? 9 플러스 4y가 1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원하는 거고 이항시키면 4y가 7보다 작은 경우, 즉 y는 4분의 1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원하는 거죠. 4분의 7은 1점 얼마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는 3 고정, y는 1밖에 안 되네요. 한 가지네요. 자, 계속해 볼게요. x는 4일 때 해볼게요. 그럼 4, 3, 12 플러스 4y가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12 이항시키시면 4y는 4보다 작거나 같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네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는 4 고정, y는 1. 한 가지 있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x가 5인 경우 가볼게요. 5 대입하면 15 플러스 4y가 16 이하라는 거고 15 이항시키시면 4y가 1 이하, 즉 y가 4분의 1 이하라는 건데 x, y가 다 자연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y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서 이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겠네요. 똑같은 이유로 x가 6인 경우, 7인 경우 계산해 보시면 y가 자연수가 나올 수 없어서 이 이유부터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럼 여지껏 따로따로 구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x가 우린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이거나 따로따로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는 3 또는 x는 4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일단 써야겠구나를 떠올리시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왜요? x가 1인 동시에 2일 수가 없잖아요. x가 2인 동시에 4일 수가 없다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합의 법칙을 써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x가 1일 때는 3가지, x가 2일 때는 2가지, x가 3일 때는 1가지, 4일 때도 1가지였으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서 최종 답은 7, 7가지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합의 법칙을 언제 사용해야 되고 또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를 따져봤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구해야만 하는 조금 귀찮을 수 있는 문제들 좀 풀어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작업을 많이 연습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나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빼먹지 않고 다 셀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귀찮더라도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경우를 세세하게 쪼개서 구하는 연습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